어, 이번에 볼 레포트는 교보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입니다. 대덕전자의 레포트고요. 26년 7월 10일에 발행됐습니다. 타이틀은 저점 매수 기회라고 되어 있고 바이 유지 TP 18만원, 현재가는 11만 2천원이고 52주 최고가가 19만원입니다. 19만 900원, 최저가는 17,650원입니다. 시가총액은 5조 5,831억. 평균 거래 대금은 1,565억 원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19.51%입니다. 전체 타이틀은 3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가 26년 2분기 프리뷰, 매출액 3,825억 원, 영업이익 680억 원이고 고가 대비 약 40%의 조정폭은 저가 매수 기회다. 두 번째. 세 번째, 투자 의견 바이 유지 및 목표 주가 18만원 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선 타이틀은 저점 매수 기회로 되어 있죠. 증권사가 강조하고 싶은 문장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표현은 단기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졌거나 시장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판단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읽어보면 목표 주가는 18만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11만 2천원이고 상승 여력을 봤을 때 18만원에서 11만 2천원을 뺀 다음에 11만 2천원을 계산하면 한 60% 수준. 현재가 11만 2천 기준으로 18만원 계산했을 때 약 60% 수준의 상승 가능성을 예상한 거고, 증권사가 생각하는 적정 기업 가치가 현재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상향이고요.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뜻입니다. 현재가 11만 2천원은 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19.51%죠. 좀 높은 편입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AI나 반도체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20% 가까운 지분은 해외 기관들도 대덕전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2.66%를 보유하고 있네요. 이는 장기 투자 기관이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가 11만 2천원, 현재 시장 가격이죠. 기준 가격이고 목표 주가 18만원, 증권사가 보는 적정 가치입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상승 여력은 60%,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 매수 의견이고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19.5%, 기관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이고 시총 5.6조 정도 수준입니다. 업계 대형주입니다. 안정적이에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섹션입니다. 26년 2분기 프리뷰 매출액 3,825억 원, 영업이익 680억 원입니다. 대덕전자의 26년 2분기 연결 매출액 3,825억 원, YOY 55.6% 플러스, 영업이익 680억, YOY 2,241.8%, OPM 17.8%로 추정됩니다. FCBGA는 기존 강점을 가지던 점장 및 컨트롤러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및 광 모듈향으로 물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음. CSP 또한 기존 수요들의 강세가 지속되며 QoQ 매출 확대, 메모리 부분도 LPDDR, GDDR 등 고부가 중심의 대응을 통해 풀캐파 수준의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전사 마진율도 추가 개선되는 추세로 뚜렷한 호실적이 기대되는 시점이라는 표현입니다. 매출액이 3,825억 원이죠. 쉽게 말하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50%니까 절반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성장은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680억 원이죠. YOY가 2241%.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예를 들어 작년에는 매출이 있었지만 공장 가동률이 낮고 FCBGA 투자 비용이 커서 수익이 거의 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반대 상황인 것 같네요. 공장 가동률이 상승됐고 그 다음에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가격 인상, 수율 개선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OPM은 17.8%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죠. OPM은 Operating Profit Margin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매출이 100억이면 17.8원이 영업이익. 예를 들어 반도체 기판 업체에서 17에서 18%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제품이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전체 기판 부문에서 호황이다. 이 문장이 좀 중요한데 대덕전자는 여러 제품을 만듭니다. 메모리 기판도 만들고 FCBGA나 CSP 그리고 MLB 예전에는 한 제품만 좋았는데 지금은 모든 제품군이 동시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상황은 실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 FCBGA의 성장 이 부분이 뭐냐면 FCBGA는 AI 시대의 핵심 기판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컨트롤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 서버나 네트워크 광모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AI 서버 한 대에는 기존 서버보다 더 많은 FCBGA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AI 투자가 늘면 늘수록 대덕전자 매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FC CSP 역시도 성장이다. 이 FC CSP 역시 계속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는 기존 고객 주문도 계속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신규 고객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기존 고객도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부문도 LPDDR, GDDR 등 고부가 중심의 대응을 통해 풀캐파 수준의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LPDDR이나 GDDR 모두 고부가 제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LPDDR은 AI PC나 노트북, 모바일 그리고 GDDR은 GPU나 AI 엑셀레이터, 그래픽 카드 같은 부분에 표현이 되는데 특히 GDDR은 AI GPU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품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풀캐파니까 풀캐파는 풀캐패시티 약자잖아요. 공장이 거의 쉬지 않고 가동 중이라는 뜻이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전사 마진율도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전사 마진율도 추가 개선되는 추세라고 표현이 돼 있죠. 왜 마진이 좋아질까요? 수요가 증가되면 공장이 풀캐파가 돌고 고부가 제품이 증가되면 영업이익률이 상승되겠죠, 당연히. 앞으로도 이익률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섹션의 의미는 AI가 시장이 확대되고 개화되면서 FCBGA나 FCCSP의 주문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LPDDR이나 GDDR의 수요도 증가됩니다. 공장은 풀캐파로 돌고 있고 매출은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고정비 부담이 감소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됩니다. 영업이익률은 상승되면 실적 서프라이즈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이 섹션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모든 사업과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 그러니까 FCBGA나 CSP, 메모리 기판이나 공장 가동률 관련한 이런 조합은 단순하게 경기 회복이 아니라 제품 믹스 개선과 수익성 개선이 함께 진행되는 구조적 성장에 가깝고, 다만 풀캐파가 지속되면 향후에도 추가 증설이 얼마나 적시에 이루어지느냐가 다음 성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의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증권사에서도 FCBGA나 메모리 기판 증설 가능성을 중장기 성장 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 대비 약 40% 조정폭은 저가 매수 기회라는 내용인데요. 대덕전자는 최근 AI 캐펙스 우려 등으로 고가 대비 약 40% 수준의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의 우려와는 반대로 기업 관점에서는 공급 중인 전체 기판 품목에서 강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역대급 호황을 감지하고 있고, 동사의 FC BGA 사업은 신규 어플리케이션 물량 확대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 더블 디지트 수준의 유의미한 이익률 개선이 예상된다고 하고, 특히 탑티어 업체와 유사하게 장기 공급 계약 및 증설 물량 확보를 위한 선수금 제한 등이 동사에게도 존재한다. 강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고, 이외에도 이미 고수익성 제품군이었던 FCSP와 메모리 패키지 기판 또한 풀캐파 수준의 수요가 함께 이미 증설이 결정되어 있다. MLB 또한 우주항공 및 네트워크 분야 채택 확대로 인해 추가 투자가 빠르게 필요한 시점으로 펀더멘털 개선은 전방위적으로 뚜렷하게 감지된다. 동사의 기판 사업 역량과 역대급 호황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 펀더멘털 개선은 가시적이다는 표현입니다. 우선은 보면은 AI 캐펙스 얘기가 나오죠. AI 캐펙스 우려로 주가 40% 조정. 먼저 캐펙스가 뭔지부터 알아보면, 캐펙스는 캐피탈 익스펜디처예요. 설비 투자 관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 구글 이런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수백조 원을 투자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AI 투자 앞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해요. 그러면 AI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습니다. 대덕전자도 그 영향으로 고점 대비 40% 하락을 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 사업은 정반대의 지금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는 산업에서 우려하지만 실제 고객 주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AI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는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 기판에서 모두 강한 수요를 받고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FC, BGA 하나만 좋았다 그러면 지금은 BGA나 CSP나 메모리 패키지, MLB 전부 좋다는 거예요. 즉 특정 제품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제품군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FC, BGA의 사업은 신규 어플레이션 물량 확대가 이어짐에 따라 더블 디지트 수준의 표현이 나와 있네요. 더블 디지트는 그러니까 더블이잖아요. 10% 이상, 즉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AI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GPU나 서버, 옵티컬 모듈,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모두 이런 부분들이 모두 FCBGA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장기 공급 계약 및 증설 물량 확보를 위한 선수금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리포트에서 탑티어 업체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제품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신호죠. 왜 좋냐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1년마다 준비하면 회사 입장에서 내년을 줄 모르죠. 하지만 3년 계약이면 앞으로 3년 동안 매출이 거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실적 안정성이 매우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선수금 제한 얘기도 있죠. 선수금 제한 등이 동사에게 존재한다. 선수금 제한은 고객이 먼저 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증설하세요. 우리가 먼저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품 못 받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도체 업황이 매우 좋을 때만 나타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FC, CSP 패키지 또한 풀캐파 수준의 수요와 함께 이미 증설이 된 이런 내용이 있죠. 증설이 결정됐다. 이미 FC, CSP도 생산 능력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추가 증설을 결정한 겁니다. 증설한다는 거 하는 거는 회사가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고, 기업들은 수요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면 증설하지 않습니다. 근데 증설을 좀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MLB 또한 우주항공 및 네트워크 분야 채택 확대로 투자가 빠르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부분은 MLB는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좋아지고 있어요. 우주항공이나 네트워크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고, AI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기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펀더멘털 개선이 전방위적으로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펀더멘털은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주가가 아니라 기업이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리포트에서는 전 개선이 전 사업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섹션의 핵심은 그겁니다. 위의 섹션하고 동일한 방향인데요. AI 투자 둔화 우려가 있지만 그래서 주가가 40% 하락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 종목이 증가되고 있고 FCBGA나 CSP가 풀캡하다. 매물이 기판 역시 풀캡하다. MLB 수요 증가되고 있다. 증설 결정하고 있고 결정이 됐고 장기 공급 계약 추진하고 있다. 펀더멘탈 지속 개선.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다.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매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주목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섹션에서, 그러니까 고가 대비 약 40%의 조정폭은 저가 매수기에 이 섹션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장기 공급 계약 제한. 단순한 단기 주문이 아니라 고객사가 몇 년 뒤까지도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신호죠. 두 번째, 선수금 지급 가능성. 공급이 부족할 때 고객사가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먼저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포트에서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면 대덕전자의 협상력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전사업 풀캐파 플러스 증설. FC BGA만 좋은 게 아니라 FC, CSP, 메모리 패키지 기반, MLB까지 모두 가동률이 높다는 걸 중요합니다. 특정 제품 하나에 의존하는 기업보다 실적 안정성이 높아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투자 바이 유지 및 목표가 18만원 상향입니다. 대덕전자는 투자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는 18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아니요, 26년 매출액은 1조 5,720억 원, YOY 47.6%, 영업이익 2,740억 원, YOY 458.4%, OPM 17.4%로 추정합니다. 27년까지의 추정치 상향 조정을 핵심 근거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산업단의 우려는 공감하지만 뚜렷한 근거는 부족하고 27년 가시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동사의 투자 매력은 조정 속에서도 뚜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이 고조되는 국면, 동사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표 주가 18만원으로 상향하는데 단순히 좋아질 게 아니라 실적 추정치를 다시 계산해서 기업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린 겁니다. 즉 실적 전망이 상승하고 기업 가치가 상승되고 목표 주가가 상향된다는 논리인데요. 26년에 예상 매출액이 1조 5,720억 원에서 전년 대비 47.6% 성장했죠. 제조업에서는 매출이 50% 증가하는 건 매우 높은 성장률입니다. 영업이익은 2,740억 원. 이 숫자가 중요한데 전년 대비 458.4% 5배 정도 증가된 거예요. 이 정도 숫자는 보통 신제품 플러스 AI 수요 플러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 제품 판매율 증가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영업이익률도 17.4%예요. 영업이익률이 17.17%이라는 건 단순히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비싼 제품, 고부가 가치 제품이 많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년까지의 추정치를 상향했어요. 27년까지 실적 전망치를 모두 올렸습니다. 다만 증권사는 AI 투자 둔화 우려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뚜렷한 근거가 부족하다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AI 투자 감소를 걱정하지만 실제 고객 주문에서 아직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7년까지 실적이 개선되고 현재는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논리를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레포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5가지 정도로 볼게요. 첫 번째, AI 투자 우려보다 실제 수요가 더 중요하다. 최근 AI 캐펙스 둔화 우려로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받았습니다.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어쨌든 기업의 실적은 결국 실제 고객의 주문량이 결정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BGA나 이런 부분들 제품들이 AI 캐펙 CSP 그리고 메모리 패키지 기판 등 모든 사업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죠. 공장도 풀캡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우려와 실제 산업 환경 사이에서는 차이가 존재하고 이런 수요가 지속되면 현재 주가 조정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I 투자 우려보다는 실제 수요가 더 중요하다. 숫자로 찍히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평가는 매출보다 수익성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은 많지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동시에 크게 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덕전자는 26년 영업이익률 17.4%에서 28년에는 24.5%까지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물량 증가가 단순한 어떤 물량 증가가 아니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FC BGA와 같은 고난도 반도체 기판은 기술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과 공급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 개선은 상당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중장기 성장성은 충분한데 실제 실적 확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증권사는 27년, 28년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건 어제까지 예상치고 앞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에서 이러한 성장세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는 중요합니다. 특히 매출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예상대로 유지되는지, 신규 고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지, 증설은 계속 유지되고 증설이 되고 풀캐파 수준의 수요가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대성전자 투자자들은 이러한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현재 목표 주가 18만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대덕전자의 경쟁력은 단일 제품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업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예, 레포트에 따르면 BJ뿐만 아니라 CSP, 메모리 패키지 기판, MLB까지 대부분의 사업부가 동시에 성장하고 있어요. 특정 제품 하나에 의존하는 기업은 업황이나 이런 시즌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취약한데, 여러 가지 어떤 고부가 제품군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은 실적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AI 서버뿐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나 광통신, 데이터 센터, 이런 ESS, 이런 다양한 산업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AI 수요보다는 기대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은 대덕전자의 높은 성장성을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투자 어떤 둔화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주요 고객사의 투자 일정이 지연이 되면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더라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풀캐파 상태에서는 적절한 시점의 증설과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계획보다 예를 들어 늦어지면 실적 성장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이번 리포트는 단순히 AI 수혜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의 논리가 아니에요. 고부가 반도체 기판 중심의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되고, 전사포가 동시에 성장하고 있고, 풀캐파에 따른 수익성 향상, 그리고 28년까지 이어지는 실적 개선을 근거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거야 라고 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ROE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전망은 기업의 체질이 변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이고요. 다만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 투자와 고객사 주문 증가가 지속돼야 되고, 향후 분기 실적에서 리포트의 예상치가 실제 수치로 확인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중장기 성장성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만 향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성장의 지속성이 검증될수록 투자의 매력들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대덕전자에 대한 공부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레포트로 추가 공부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